그 대학교 캠퍼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UC는 캠퍼스가 몇 개죠? 한 5개 있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쓸 수 있는 게 네. 과마다 쓸 수 있는 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충 6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배정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UC를 다른 교환 대학처럼 뭐 LA 이렇게 쓸 수는 없고 UC로 쓸 수 있어요. 특정 캠퍼스로 못 쓰고. 그래서 UC에 됐다 이러면은 2개월, 2달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자기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 캠퍼스 중에 3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그 캠퍼스 배정이 나올 때는 또 한 2, 3개월이 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배정이 출국하기 한 몇 개월 전쯤 나오나요? 저는 9월에 출국을 했는데 제가 되게 늦게 났어요. 제가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5월 초에 났어요. 제일 늦게 나와도 5월이면 나쁘지 않다.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체감상 되게 길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정을 선택을 할 때 뭐 1지망, 뭐 LA, 2지망 삼바, 3지망 버클리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 1, 2, 3지망 모두 다 그 학교에 맞는 학업계획서랑 자기소개서 비스무리한 거랑 그런 걸 다 적어야 돼요. 각각? 네. 엄청 길게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천자였던 것 같아요. 1000바이트. 네. 1000바이트면은 바이트. 빨리 채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는 한 개만. 그 내용을 써라? 네. 그리고 뭐 수업 뭐 들을지 직접 찾아봐야 돼요. 학점번호 같은 거. 그런 거는 수강 신청 하듯이 뭐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도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수를 해서 1년이 비어있잖아요. 근데 그 늦게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년 빈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네, 저는 반수를 했거든요. 정확히는. 그래서 그 전에 다녔던 대학교 학업 그 성적표까지 요구를 해서 따로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한 거예요? 따로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냈었어야 됐어요. 네. 저도 반수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 자소서 쓸 때 그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 안에? 반수 관련된? 저는 첫 문장에 썼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학교를 다 갔었고 전에 학교를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맞아. 안 쓰셨어요? 썼는데 증명을 하라고 한 거죠. 그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적고 맞아. 그 빈 기간이 있으면 왜 비었는지 작성하라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되게 세부적이네요. 그러면 뭐 UC에 그렇게 딱 들어가고 캠퍼스 배정을 받았으면 기숙사 아니면 뭐 자취를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의 기숙사는 또 전반적으로 어떤 편인지, 그리고 분명히 다른 기숙사에서 사셨을 거니까 각자 기숙사가 어땠는지. 두 분 다 기숙사 하셨나요? 네, 저는 학교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 기숙사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안 살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쿼터는 다른 데 살았었는데 첫 쿼터는 산타 이네즈를 살았고 네. 거기는 렌트가 한 달에 720불이고 네. 옛날 주택 같이 돼 있는데 1층, 2층에서 1층에 한 가구 살고 2층에 한 가구 살고 이런 식인데 한 가구당 4명이서 살고 그러고 방이 2개여서 방 하나당 2명씩 쉐어하는 그런 식인데 그거는 좀 지은 지가 좀 오래돼서 아늑하긴 한데 좀 시설이 약간 낙후되긴 했었는데 마지막 쿼터 때는 산호아퀸이라고 산타이네즈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그것도 학교 아파트인데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깔끔했고 또 약간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보통 그거 아파트당 6명이서 사는데 방 3개씩 해가지고 또 제일 좋았던 게 산호아키는 안에 마트가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좀 비싸긴 한데 진짜 마트 가기 귀찮고 그럴 때는 거기도 저는 자주 이용했었거든요. 둘 다 괜찮았었는데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해야 된다면 산호아키를 추천할 것 같아요. 쿼터마다 다르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 각 쿼터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고 또 빼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보통 미국 학기가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1월에 갔어요. 그래서 1월 하고 이제 쿼터 끝나니까 아예 방을 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미국에서는 학기가 끝나는 시기니까 같은 곳에서 저는 사실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살았고 방을 빼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저는 LA에서 보냈고 한국을 잠깐 들렸다가 다시 산타바바라를 왔을 때 다른 곳을 지원을 했었어야 됐어요. 새로. 사실 가을 학기가 되면은
그 학교 아파트를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신청해서 들어갔었고 한국에서. 사마키는 저 같은 경우 UC SB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뭐 집 그런 거 구하는. 저는 거기서 UCSB 하우징에서 어떤 친구가 양도한 거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 왜 학기가 3쿼터제인가요? 네. Fall, Winter, Spring 이렇게 있는데 제가 윈터에 들어갔었어요. 2쿼터를 다니고 처음에 2쿼터를 인해서 살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쿼터. 네. 다나 씨는 이제 기숙사 안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숙사를 안 살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숙사가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숙사에 밀플랜이라고 포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14끼, 11끼 의무적으로 다 사야 돼요. 밀플랜을 포함해서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보증금을 처음에 3,000달러를 내는데 그 3,000달러는 환불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아니네요? 네, 보증금이 아닌 셈이죠. 보증금 있고 밀플랜하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 한 달에 120, 140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플랜을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데 학교 기숙사 식당이 UCLA가 되게 맛있기로 유명한데 그래도 계속 먹으면 질릴 것 같은 거예요. 세 끼를 무조건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여행 갈 수도 있고 한데 굳이 밀플랜을 이렇게 하면서 기숙사에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코옵이라는 데 살았었어요. 코옵이 이게 뭐냐면 학생 자치 단체의 개념이고 외부 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600불 정도밖에 안 하고 한 달에 600불. 근데 대신에 일주일에 4시간씩 시프트라고 해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2쿼터를 코옵에서 살고 마지막 한 쿼터는 그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나요?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키친이랑 퍼실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키친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고 퍼실리티는 뭐 청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니어리티라고 하는데 저희 그냥 짬이라고 불렀어요. 짬이 쌓이면은 일을 쉬운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세큐리티, IT 크루, 뭐 베지 크루 막 이런 거에서 베지 크루는 뭐 식단을 짜는 건데 채식 옵션을 넣어주는 크루였고 IT 크루는 컴퓨터 고장나면 고쳐주는 건데 컴퓨터 별로 고장날 일이 없어서 거의 꿀빠는 거였었어요. 근데 처음에 오면 무조건 키친 아닌 퍼실리티. 그래서 저는 그냥 바꾸기 귀찮아서 쭉 키친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는 UCLA 서블렛이라는 저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구했었어요. 저는 자취를 마지막 쿼터 때 한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래서 한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코옵이라는 아파트의 단점이 거의 다 다른 지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나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영어가 좀 서툴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자취를 할 때는 정말 미국인들이랑 생활을 해서 미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취가. 그러면 다나 씨는 만약에 이제 교환학생 처음 갔을 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 UCLA 기숙사에 사실 코는 안 살 것 같고 UCLA 기숙사에 사실 건가요? 아니면 자취를 하실 것 같나요? 저는 코업 안 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코업에서 돈을 너무 많이 아꼈기 때문에 한 쿼터 정도는 코업에서 살 것 같아요. 친구 사귀기도 되게 좋아요. 막 소셜 이벤트를 많이 열어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사귄 친구들은 거의 다 코업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쿼터 정도는 살지 않을까 하는. 자취할 때는 그럼 한 달 그 렌트 비용 같은 게 얼마나 들었나요? 그러니까 770불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 달에 평균 640불 정도 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6월은 반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15일에 종강을 해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코옵이나 기숙사는 그냥 똑같이 640불인데 자취를 할 때는 그 산 일수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줘가지고 절반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혹은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뭐 얼마나 친해졌는지. 산타바라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기숙사 그냥 dorm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1, 2학년 애들이 사는 데여서 거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안에 뭐 부엌 없고 그다음에 제가 산 데가 그 3, 4학년들이 사는 데예요. 학교 아파트에서 그냥 진짜 사람 사는 그 집같이 생긴 그런 곳인데 원래 그냥 그 기숙사보다는
뭐 행사 같은 거는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친해진 외국인 친구들은 룸메이트랑 학교 초창기 때 교환학생들을 다 모여서 설명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거기서 친구 한 명을 만났었거든요. 외국인 친구를.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따로 있었어서 한국인이나 아니면 뭐 거기 사는 유학생이나 교포나 뭐 그런 애들이랑 좀 여행을 많이 다녔고 외국인 친구들은 그냥 간간히 밥 먹거나 그런 정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창 친해지는 단계에서는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여행 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쿼터 때부터는 거의 여행은 한국인 친구들이랑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파티로도 외국인 친구들 뭐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친해진 사람은 없긴 했었는데 뭐 어디 행사 있으면 같이 갈래? 맞아,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엄청 막 속 깊은 얘기를 할 정도의 외국인 친구는 만나서 맞아, 저도 그게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UCLA에는 한국인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습니다. UC 캠퍼스가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좀 많은 편인가요? 많아요. 중국인보다 많아요? 아니요. 아니고 아니 중국인이 미국인보다 많아요. 중국인 진짜 어딜 가도 중국인 많아요. 많았군요.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자리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인 학생회 KSA라고 그 UCSB 안에 있는 한인 학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먼저 저희 교환학생 같이 간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만나게 돼가지고 연락이 왔다기보다는 그래서 친해졌었어요. 저는 일단 한인 학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환 같이 갔던 네네네. 친구들. 그래서 그 애가 뭐 소개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고 그 코옵이라는 곳에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유학생 그분들이 한번 그 연대 출신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석사 박사를 오신 건데 연대 정모를 한다든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LA는 근데 진짜 한국인 만날 기회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1년 갔다 오셨으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나름 향상됐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환학생 1년 그 제일 큰 목표가 영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느꼈던 게 처음에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랑 그 마지막에 뭐 페어웨이 하면서 대화를 할 때랑 제 스스로도 그 대화의 질의 차이를 느낄 때 제가 첫 쿼터 때 그 스타일즈 본을 보고 소리한테 나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 쿼터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었고 내가 많이 늘었구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UC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여쭤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깜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UC, 그러니까 산타바바라 그리고 LA 그 학교의 분위기를 노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30초 드릴게요. 그 노래 정말 생각이 안 나네. 불러주셔도 돼요. 제가 생각 안 너무 나면. 좋아. 전 부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 소절만. 따끼따끼 노래 알아요? 따끼따끼. 그게 길거리에 다 울려요. 따끼따끼. 이게 무슨 노래예요? 드레이크 들으면 알걸요? SL도 진짜 파티 스쿨이지만 LA도 진짜 파티 많이 해요. 목금. 저희 불금이 아니라 저희 Thirsty Thursday라고 하거든요. 목요일이 불목이에요. 불목이에요, 불목. 그 여자 그 기숙사 모임걸 소울티라고 남자를 패터니티라 하는데 그 거기서 파티를 주최해요. 시끄럽고 파티하고. 그래서 따끼따끼로. 네, 따끼따끼. 저는 그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뭔가 랑뮤직 때 배웠는데. 옛날 노래랑 랑뮤직 때 듣긴 배웠어.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산타바바라는 진짜 바다를 볼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집 근처도 바다고 뭐 학교 근처도 바다고 그래서 저는 딱 산타바바를 생각했을 때 그 바다랑 그 막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서핑하는 사람들도 많고 완전 파티 스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산타바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더 산타바라 파티 스쿨.
그 산타바라가 제가 가기 전부터 막 파티스쿨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얘기 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그냥 파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가는 사람들만 가고 저 같은 경우도 파티를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는데 뭐 진짜 항상 가는 애들만 가고. 근데 그 왜 영국에서는 보통 막 클럽에서 주최하는 파티가 되게 많았잖아요. 미국은 거의 집에서 집 집 파티가 거의 대부분. 근데 클럽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어요. 뭐 할로윈, 뭐 디즈니 그런 거. 파티, 뭐 이런 테마 파티 같은 거 있는데 주로 하우스 파티를 많이 그냥 하는 술 마시고 뭐 애들끼리 얘기하고 그쵸. 노래 틀고 노래가 노래. 주 그건 거 맞아. 같고. 파티 문화 말고 캠퍼스들에서 노는 거 말고 이외의 분위기는 어떤지인가, 뭐 공부하는 분위기라던가. UCLA는 그 저랑 같이 온 교환학생이 10명인데 그 중에 3명 정도는 정말 공부만을 위해 온 애들이에요. 걔네는 여행도 안 다니고 진짜 공부만 했던 애들이에요. 저희가 여행 다닐 시간에 걔네는 뭐 학회 찾아서 뭐 뉴욕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새내기나 이런 애들은 파티 많이 하고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맞아. 연구실 들어가려고 온 애들도 있고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하고. 동의를 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학생들이 대체로 뭐 시험 기간 되면은 도서관에 사람 엄청 많고 평소에도 뭐 과제한다고 커뮤니티룸 같은 데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고 놀 때는 확실히 노는 그런 느낌 같아요. 미국 학생들은. 성적 따기도 어려운 편인가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연대는 그래도 시험 다 보고 과제 다 내고 하면은 C는 주잖아요. 근데 제가 다 했는데 D를 받은 C도 다 하면 아니 다 해도 시준 요즘 막 그래요? 맞아. 다 하면 주자인데 그래서 되게 그래서 제 친구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걔 이과거든요. D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대요. 교수님 저 다 했는데 왜 D를 주시냐고 했더니 너가 이 반에서 꼴등이야 이렇게 해서 할 말이 없었다던 기억이. 수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업 수강 신청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수강 신청 제도뿐만 아니라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업 신청하는 네, 쪽부터 먼저 먼저 그것부터. 들어볼까요? 신청은 퍼스트 패스가 있고 세컨드 패스가 있어요. 수업 신청 기간에 맞아. 그 퍼스트 패스를 받는 날짜가 또 과마다 다 달라요. 퍼스트 패스 기간 때는 딱 2과목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과목을 넣고 세컨드 패스가 열리는 날에 또 2과목 정도 넣을 수가 있어요. 최대 학점 선에서. 그러면 퍼스트, 세컨드 둘 다 똑같은 과목이 열리는데 그냥 2개 먼저 고르고 나중에 2개 고르는? 맞아요. 폴쿼터 때 스프링 거를 제가 퍼스트 패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수강 신청에 큰 기억이 없는 이유가 과목이 워낙 많아서 딱히 이 과목을 못 넣겠다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선착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 뭐 애들이 9시라고 해서 9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다음 선착순인데? 날 뭐 신청하고. 맞아. 그 패스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은. 그러면 변경은 한국학교 빌라처럼 활시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처음 개강하고 그동안 그냥 뭐 크래시할 사람은 그 수업 가서 하고 뭐 안 그러면 그냥 자리 TO 많은 수업들은 그냥 빼서 그 인터넷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있었거든요. 사이트에서. 첫 주 때 진짜 많이 바뀌어요. 애들이 맞아. 그 생각으로 그냥 맞아.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빌려 타면 대부분 다 받아 주시기도 하고 찾다 하더라고요. 철회 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설에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처음에는 네.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라고 느꼈던 게 돈을 내면은 철회할 맞아. 수 있어요. 돈 내야 돼.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 금액은 다른데 아이고. 돈을 내면 철회할 수가 있어요. 시험 전날도 돼요. 비싼 편인가요? 그 비용이? 꽤 들었던 것 꽤 같은데. 들었던 20달러 막 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더 들었나? 20달러? 그러니까 뭔가 기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지니까 비싸요. 나중에 가면 되게 비쌌던 것 같아. 그렇다면 뭐 수업 방식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렉처 세미나 수업들은 주로 그 저학년 수업들이 저희는 많았고 근데 저는 3학년 때 간 거니까 고학년 수업만 들었어서 거의 고학년 수업들은 렉처만 있어요. 그런 게 없고 뭐 수업 진행 방식은
네, 연대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랑 학생 관계도 워낙 좀 수평적이다 보니까 맞아. 네. 그런 점 빼고는 수업 진행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면은 그 디스커션 수업이 없고 렉처만 있으면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보통 그러니까 제일 긴 수업이 2시간이 채 안 됐어요. 1시간 몇 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1시간 몇 분이었고 짧은 수업은 뭐 50분 안에도 끝나고. 저희는 디스커션이 항상 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수업 진행 방법은 민기가 말한 대로 연대와 크게 다른 분위기는 다르지만 진행 방식은 맞아.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확실히. 그러면 디스커션은 소규모로 이렇게 분반이 돼서 하는지 아니면 그 반 그대로 큰 반에서 이루어지는지? 분반이 돼서 맞아요. 혹시 인상 깊었던 수업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개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하나는 Race, Sex, Class Inequality in the US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호월드라는 교수님인데 강의력도 되게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이 이루어져 왔고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좀 미국 사회를 정말 깊숙이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고 하나는 Introduction of Screenwriting이라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학기 동안 과제가 10페이지의 스크린 대본을 쓰는 거예요. 매주마다 과제가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TA 시간에 자기가 쓴 결과물을 이렇게 그 프로젝터 화면에다 띄워놓고 애들이 다 같이 읽어요. 진짜 수치 뿌리긴 한데 진짜 재밌어요. 그냥 되게 창의적이고 애들도. TA가 디스커션 수업인 거예요? 네, 디스커션 때는 자기가 쓴 거를 워크샵을 하고 그리고 강의 때는 교수님이 강의를 스크린라이팅 강의도 하시고 뭐 영화의 첫 10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10분에서 뭐 이 영화의 세계관을 어떻게 설정을 했고 주인공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대사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끼리 토론도 하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도 굉장히 강의를 잘하셨지만 학생들이 너무 창의적이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민기 씨는요? 저도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UCSB에서 제일 유명한 수업인데 Human Sexuality라고 그러니까 약간 연대에서 성과 사랑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제일 대형 강의여서 거의 막 300명 정도 되는데 미국 노부부 2분이서 그 교수시거든요. 그래서 2분이서 같이 강의를 하시는데 되게 그냥 막 수업 같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한국인들한테 진짜 충격이었던 게 막 엄청 적나라하게 그런 성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교육적이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업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2번째는 액팅이어서 연기 수업인데 이것도 UCSB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액팅 마지막 파이널 과제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조를 짜주거나 배역을 아예 줘요. 그래서 한 대본 10장짜리 대본을 원래 있는 대본을 외워가지고 마지막에 연극 같은 거를 연기를 그 학생들 앞에서 하는 건데 저는 어떤 남자애 2명이랑 뭐 배역을 받아가지고 뭐 그 남자를 약간 유혹하는 그런 네, 되게 재밌었어요. 기억에 나는 게 또 하나가 뭐 조를 짜줘서 그 조한테 뭐 이상한 세계관? 막 그런 걸 하나 주고 그거를 연기로 말을 안 하고 연기로 표현해봐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다 과제로 들어가고 진짜 신선한 수업이에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UC로 이제 가실 분 혹은 고민하실 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들었는지 대강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달 기준 식비나 뭐 여행비라든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썼다 이 정도? 저는 한 달에 기숙사비가 80만 원이고 그 보험료를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에 20만 원이었거든요. 기본으로 100만 원 항상 빠지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다 해서 항상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0? 근데 뭐 여행 한 번 가면은 한 3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가까운 여행이죠?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데 가면은 맞아 비행기 타는 여행이 아니고 그냥 차 타고 가는 얻어 타고 가는 그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험료는 저희는 한 번에 냈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웨이버라고 해서 100만 원 좀 나간 것 같아요. 100만 원. 아, 저도 한 번에 냈는데 그냥 한 달 정도로 계산해서 얘기한 거. 아 맞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 든다고 치고 생활비는 100만 원 받았고 렌트가 70만 원 받았어. 한 200? 한 달에 200? 여행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미도 갔다 오셨. 네. 그죠? 그런 거 아 남미 돈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3천 내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3천까지는 3,000까지는 아니고. 2,000대 초반? 2,500까지로 2,500까지는 그럴까요? 정말 넉넉하게 2,500. 그러면 이렇게 주제 2까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가 약간 지뢰밭이에요. 왜냐면 깜짝 질문이 두 개나 더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또 깜짝 질문인데 미국에 이제 앞으로예요. 미국에 나가서 생활 최소 5년 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가서 생활하실 것 같나요? 한국을 잘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한국 올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 다 빡센데? 근데 제가 미국에 1년 있으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막 가족도 안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별로 안 보고 싶고 너무 좋았다가 한 8월?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 조금 그립더라고요. 막 한국에서만 파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막 네. 맞아. 그런 것도 그립고 막 가족이랑 친구들도 그립고 막 2년에 한 번 조금 힘들게 쉽지 않아요. 할 텐데 저는 도전해볼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이라니. 근데 이게 가족이랑 같이 살고 안 사는 게 진짜 맞아. 큰 것 같아요. 정말 고민되지만 저도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LA라면 도전해볼 것 같아요. LA라면 그러면 이게 LA라면. 캘리포니아가 아니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캘리포니아 한번 살아봐서 캘리포니아 물론 다시 가고 싶지만 다른 곳도 가고 싶어요. 교환학생 다시 가도 미국 가실 건가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동시에 OX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근데 이것도 예상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행복한 네.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진짜 기회의 땅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도 그렇고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메일 보내고 이러면은 진짜 기회가 많이 와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동양인한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사는 거라면 특히 1년이라면 저는 미국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100% 공감을 하고 거기서 그냥 제가 추가할 말이 있자면은 쉬고 싶다 막 진짜 뭐 칠링하고 싶다 하면은 진짜 미국이 제격인 것 같아요. 워낙 자연도 좋고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여유를 찾고 싶으면은 미국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죠. 깜짝 질문인데 알라딘 네, 시사회였는지 뭐 대답 발표였는지 그 알라딘 역을 한 남자 배우한테 MC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세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뭘 것 같냐 했을 때 Shining, Shimmering, Splendid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 단어니까 단어니까. 글자 아니고. 그래서 그게 Who Knows라는 노래의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발한 대답이라는 찬사를 많이 저희도 받았는데 되게 기발한 걸 기대합니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단어로 미국 교환학생 생활,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표현한다면 너무 어렵다. 조금 뻔한 말이긴 한데 완전 괜찮아요. 시간, 여유, 행복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 미국 교환학생을 가면 저는 되게 시간이 많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지막 쿼터는 저 혼자, 물론 그 남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유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살면은 평화로운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행복은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을 많이 보고 또 음식도 뭐 잘 챙겨 먹고 잘 해 먹고 뭐 그런 삶의 질이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해 보이는 세 단어예요. 네, 그리고 다나 씨는요? 저는 첫 번째 단어는 도전인데 저는 정말 영어를 잘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하루하루가 진짜 도전이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어 때문에도 많이 도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험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자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전이고 두 번째는 기회였는데 도전을 했던 만큼 그 기회도 되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던 기회의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그 자유인데 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뭘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저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 속박이 없다는 속박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돈도 제가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시고 진짜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이렇게 한교 영토 19와 미국 UC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다나님과 민키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혹시 인터뷰를 진행해본 소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짧게 한 마디씩. 되게 재밌었고 정말이죠?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새록새록 교환학생 맞아. 생각도 나고 이래서 갑자기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맞아.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오랜만에 교환 얘기해서 너무 그립고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민키 씨와 다나 씨와 즐거운 미국 UC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생활했던 영국, 특히 리즈가 되겠죠 아무래도? 리즈의 인종차별, 저희가 겪었던 생생한 썰, 심지어 저는 쓰레기도 맞아본 적이 있는데 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에서 교환학생 영국 간의 토크쇼인 도토리 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